네, 안녕하십니까. 정범입니다. 오랜만에 그 문고본으로 원문 월드 오더, 헨리 키신저의 명저죠. 2014년도에 출간됐던 월드 오더를 좀 읽어봤습니다. 뭐 참 보면 영어로 읽는 거가 좀 어떨 땐 좀 나은 게 있는 게, 영어 단어가 주는 이제 그 현장성이 좀 있어서, 그 참 신기한 게,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는 글하고 또 이 영어로 읽는 글이 달라요. 분명히 그게 있는데 머리에서 느끼는 어떤 그 뭐랄까요, 현장감? 그래서 뭔가 다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정치라는 것도 미국이 바라보는 또는 서구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가 주는 어떤 그 현장성은 그 서구 웨스턴 파워라고 그러죠. 우리가 서구 열강이라고 그러죠. 웨스턴 파워스, 모던 웨스턴 파워스, 근대 서구 열강. 이게 이제 가장 맞는 말입니다. 사실 뭐 근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웨스트팔렌 조약이 일어난 이후, 그때부터가 이제 근대죠. 그러니까 30년 전쟁 이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근대 이제 라고 이제 보통들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근대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권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국가 간의 관계, 이 부분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이제 법규들, 그리고 이제 외교, 국제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근대라는 것이 생겼다. 보통 이렇게 이제 헨리 키신저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키신저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다른 것보다 뭐 그분은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그 19세기 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맹주로서,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제 제압을 하고 유럽을 오스트리아가 100년 정도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가는 이유가 그 오스트리아의 절묘한 세력 균형 덕분이었다. 이런 어떤 분석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그 재상이죠. 메테르니, 본인을 이제 메테르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인도 미국 백악관에 이제 외교안보 수석으로 근무를 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본인이 약간 그 세력 균형의 어떤 그 메테르니의 어떤 그 유럽의 세력 균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파워 밸런스에 대한 어떤 그 맥락을 가장 많이 피력을 하는 사람이 이제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그 헨리 키신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제 그 뭐랄까요, 잔상은 뭐냐면 중국의 부활이죠. 중국의 부활. 그러니까 중국은 왜 부활이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청나라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화민국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그 근대, 그러니까 20세기를 지내오는 중국의 이미지는 사실은 쇠락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붕괴하고 그러면 중화민국이 생겼지만, 결국은 또 국공 내전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공산주의가 뭐 문화 대혁명이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약진이 뭐 그런 거 하면서 결국은 망가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일련의 과정이 헨리 키신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다시 일으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중국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헨리 키신저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국한테는
헨리 키신저가 유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유신을 만든 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연장하고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신을 했다고 자꾸 얘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중국하고 이제 대탕트가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대탕트가 일어나면서 중국의 어떤 부활, 뭐 사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할 줄은 몰랐지만 중국을 좀 키워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친중, 매우 강력한 이제 친중 정책을 펴면서 매우 강력한 친중 또는 친미.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친미고 미국 입장 친중 이런 입장을 펴면서 베트남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미국하고 지금 동서 냉전을 벌이고 있는 그 소련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한 중국을 향해서 매우 서운한 어떤 그 제스처를 취했었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헨리 키신저가 신의 한 수를 떴다. 그러니까 동서 냉전이 한창 무르익고 베트남을 그렇게도 우리가 못 이겼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배후에서 베트남을 제압해주고 또는 견제해주고 또 러시아를 또 배후에서 견제해주는. 그러니까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어떤 개념에서 허리를 끊어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헨리 키신저가. 그러니까 메테르니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을 세력 균형을 통해서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그 미국이 이제 오스트리아 같이 되는 거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이제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클 줄 몰랐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을 해서 얼마나 성장하겠냐. 뭐 기껏해야 봐야 뭐 미국의 생산 기지 정도를 하지 않겠냐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대단하게 뭐 미국한테 패권을 뭐 이렇게 도전하는 어떤 그런 국가가 감히 될 거라고 상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헨리 키신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착오를 한 거죠.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 그리고 중국 인구가 저희 14억, 15억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너무 이제 과소평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중국 때문에 이제 미국의 애를 먹는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유심하게 읽어보면 왜 그렇게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2014년도는 중국이 어느 정도 좀 발전했을 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오더 안에는 중국이 부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헨리 키신저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요즘에 중국에 대한 이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영상을 내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헨리 키신저가 월드 오더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어제부터 계속 쭉 읽어보니까 전혀 중국에 대한 어떤 컨선이 없어요. 네, 컨선이 없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헨리 키신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근대주의, 특히나 그 웨스턴 파워,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은 되게 대단하게 보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걸 보는 순간 그것의 어떤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헨리 키신저를 보면서 좀 느낍니다. 물론 헨리 키신저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임진왜란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서 6.25 때도 평양 정도에서 멈췄으면은 미군이 평양 정도에서 멈췄으면은 그 정도까지 영토를 가져갔을 텐데 그걸 이제 압록강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이제 휴전선에서 선을 긋는 그런 것을 만들어졌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게끔 하면 될 텐데 중국이 개입하게끔 했다. 그게 결국은 평양선을 넘은 원산 평양 대동강 원산선
넘어서까지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한 것이 바로 그 패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냥 그 돈바스 지역을 떼어줘야 된다. 도네츠크 돈바스를 떼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말고 지역을 떼어줘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완충 국가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 국가 자체, 그러니까 한국한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한국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받아들이지 못한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영토를 떼어준다는 것이 뭐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렇게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제기를 하는 그 헨리 키신저를 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탁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반대로 그 나라 입장에서 있을 때는 상당히 그 못된 영감탱이죠.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6.25 때로 가더라도 메가더가 평양선이나 웜산에서 멈췄다고 한다면 누가 그거를 용납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헨리 키신저의 얘기는 결국 다 세력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남겨라, 이 얘기거든. 한마디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남겨라, 이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헨리 키신저는 너무 웨스턴 파워 입장에서 국영을 바라봐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어떤 냉정한 입장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거, 이런 부분은 중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뭐 보길래 미국이 좀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패권을 넘어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못 된다라고 아예 그냥 딱 선을 긋고 이제 중국을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중국이 꼼지락거릴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헨리 키신저가 살아있으면 아마 물론 그런 궤변을 할 거예요, 겉으로는. 절대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가 없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결국은 미국은 또 미국대로 결국은 중국을 뭐 소위 얘기해서 그 번영을 시켜줘서 중국을 부활시켜줘서 미국이 망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만큼의 역량을 많이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한테 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의 어떤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소련이 한 통속이 돼서 미국이 그 나라를 제압하기 너무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센 소련은 제압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2등 중국을 제압하고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결국 소련을 무너뜨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는 알고 하나를 모르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진 건 중국이 소련을 견제하고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것은 내부 모순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바라보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의 러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러시아로 본 거야, 소련을. 예, 소련을 그냥 러시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키신저의 이제 그 월드 오더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분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런 개념에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근대가 만들어지고 각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런 주권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냥 민족 국가의 어떤 개념, 러시아도 하나의 민족이고 뭐 중국, 뭐 일본, 한국 이런 것도 다 이제 민족인데 좀 덜 떨어진 국가 대 웨스턴 파워, 즉 좀 약간 발전된 국가의 어떤 개념으로만 보는 거지, 그게 뭐 러시아가 소비에트화 됐고 중국이 공산화 됐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공산주의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중국, 소련은 소련, 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가를 국가로 견제한다는 생각만 한 거지, 공산주의 전체를 내부 모순화시켜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예, 봉쇄를 하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지 캐넌의 봉쇄 정책이 맞는 거죠. 조지 캐넌이 소련을 봉쇄하고 소련 자체가 이제 내부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도록 계속 이제 조지 캐넌이 소련을 봉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국도 계속 봉쇄를 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됐다? 중국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어떤 자유 중국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헨리 키신저가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중국을 결국은 자유화 시키면서 어정쩡한 자유화, 중공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화를 시켜버리니까 중공이 완전히 그냥 그 변태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게 만든 게 결국은 저는 헨리 키신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오더는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싹 빼고 그냥 공산화된 중국도 중국으로 보는 거고 공산화된 소련도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세력 균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공산주의인 중국도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가장 큰 패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공이 없어지게 해놓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중공이 있게끔 해놓고 발전을 시킨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거의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19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그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그냥 제압을 해서 끝냈어야 돼요. 예,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민주화 시도를 중국의 민주화 시도를 중공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이다, 프렌들리하다는 것으로 그냥 묻어가서 결국은 중국을 그대로 놔둬버린 거,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게끔 도와주지 못한 거, 이 부분이 결국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내피셜입니다. 그냥 어차피 다들 의견이 다 다르실 테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헨리 키신저가 언제 죽었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죽었어요. 아마 그쵸? 2022년인가? 그때 죽었을 것 같아요. 4년 전인가? 그때 죽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헨리 키신저 책을 참 많이 읽고 대학 다닐 때도 헨리 키신저의 어떤 그 시각을 읽는다기보다는 그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명석함, 그럼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때 이제 그 국제정치를 지금까지도 이제 실현시키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화된 부분이 있죠, 국제정치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헨리 키신저가 제일 잘못 본 것은 바로 공산주의화된 중국과 그냥 중국을 동일시했던 것, 그리고 소비에트화된 러시아를 그냥 러시아와 동일시했던 것, 이 부분이 결국은 헨리 키신저가 못 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신 분이 누구다?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양하원 합동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을 지금 당장이라도 봉쇄해야 된다. 중국 봉쇄의 어떻게 선봉자가 된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해안 봉쇄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봉쇄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봉쇄한 걸 했는데 그걸 70년대까지 이제 가다가 헨리 키신저가 그거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중국을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거, 이 부분이 결국은 이 현재까지의 어떤 20세기의 중국과 21세기의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전 시각이라고 봅니다. 좀 시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맥락은 어떻게 보면 헨리 키신저보다 이승만이 한 수 위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한 수 위였다. 공산주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한 사람과 그냥 공산주의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의 차이, 그 부분이 결국은 중국을 살리냐 죽이느냐, 그리고 러시아를 붕괴시키냐 못 붕괴시키냐의 그 차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레이건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 저는 트럼프가 중국을 붕괴시킬 거라고 봐요. 왜? 공산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989년도에 소련이 붕괴될 때 레이건이 있었기 때문에 붕괴된 거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이제 레이건이 소련을 봉쇄했기 때문에 결국 소련이 붕괴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1기, 2기로 물론 나눠져 있고 중간에 바이든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지금 아직 3년이 남아있어요,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제가 헨리 키신저의 월드 오더를 읽고 그거를 근간해서 이제 어떻게 비유해서 또는 그거를 헨리 키신저의 월드 오더를 읽어보면서 그걸 참 바탕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 대중 전략이 참 탁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많은 덕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